그다음에 중요한 그 임차권 등기 효력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때서야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은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봤는데 이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결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그 결정이 등기소에 이제 직권으로 촉탁되거든요. 등기 촉탁을 통해서 오르게 되는데 그 오를 때까지 등기부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나서 그러니까 등기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그냥 신청 한 단계에서 이게 사업자 등록을 빼버린다거나 폐업한다거나 아니면 임차권 등기 법원에서 결정이 난 그 시점에서 바로 빼버린다거나 또는 이전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합니다. 이게 효력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쭉 이제 갖고 있던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등기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단절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실제로 이제 간혹 좀 성미급한 분들이 간혹 이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빼버리는. 등기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4년도 이런 주임법 규정인데 주임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 취지에 보면은 임대차 종료 후에 그 점유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점유 상실인 경우고 뭐 임대차 종료 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미 빼버렸다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다른 데로 빼버렸다거나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하죠. 다만 이제 아까 발생 시점,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 이런 부분은 좀 손해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대법원 2005년도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임차인의 배당이 소송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경매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배당 받는 사람 당연 배당권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당연 배당권자의 범위가 그 요건이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보면은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할 것을 가진 채권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라면 그 임차인은 그 임차권 등기의 효력 때문에 그 임차인은 굳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데 이거는 임차권 등기에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요 148조 4호 등 그 밖의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기실일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서 소멸할 것을 가진 채권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걸로 봐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2년 판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사기죄 착수 시기 이런 부분인데 그 통정의 표시로서 이제 무효인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그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 적극 해놓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임차인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소송 사기의 그 실행 착수에 해당되는지 역시 적극 이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뭐 이 소송 사기의 이제 착수 시점이 조금 그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요 허위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면 그것은 소송 사기의 실행 착수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쭉 약간 실행 착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법리적인 부분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정도의 논의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접 또 뭐 이렇게 이런 소송 사기에 연루될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형사사건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6조의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이후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래서 그 조문도 6조 6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고요. 자, 이게 이제 뭐 당연하겠죠. 이게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이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하는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제 보통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집을 다른 임차인한테 다시 임대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소액 임차인을 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나중에 살다가 경매되면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 세입자 보증금,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소액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그냥 활용해버리고 자기가 처분해버리고 하는 식으로 그 하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의 제도가 의미가 뭐 이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막겠다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그 임차인에게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의 반대 해석으로 보면은 임차권 등기 이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춰서 이런 보호법상 임대차 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춘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부분은 뭐 해석상 의무는 없죠. 해석상 의무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경우를 또 이제 바꿔서 이 기존 임차인의 점유 상실, 기존 임차인이 이제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나가버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임대차를 해서 들어왔어요. 정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임대차 등기를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안 하고 나간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나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임대차를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임차권,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요. 그죠? 일단 이런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 그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또 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유 상실 상태, 주민등록 이탈 상태, 또 사업자 등록 폐업 상태 이런 상태에서도 보증금만 못 받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그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보호는 받을 수 있냐? 물론 이제 그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가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 한정되는 이야기겠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은 그 소액 임차인이 점유를 그 보증금 못 받고 그냥 다른 데 이탈한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들어왔는데 뒤늦게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는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다가 지금 이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게 대구지방법원 이 사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게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주장하기는 어렵다. 기존 임차인이 뒤늦게 임차권 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기존 아까 6조 6항이죠, 그죠? 소액 임차인 보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조금 유추 해석하는 그런 결론인데요. 이런 어찌 보면은 임차권 등기 기존의 정상적인 그런 임대차, 그죠? 이게 아까도 임대차 등기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 소액 임차인이다라고 해서 먼저 배당받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존의 정상적인 그런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기존 임차인이 이제 점유상실 상태에서 나가버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임대차를 하고 들어왔는데 뒤늦게 이루어진 뭐 소액 임차인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취지에서 허락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6조 6항의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 임차인이 너무 과도하게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임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소액 임차인이 나중에 뒤늦게 끼어들었을 때 그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면은 반대로 기존의 임차인, 정상적인 임대차가 다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니까 소액 임차인은 그런 면에서는 보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쪽이든 해석이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소액 임차인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불신이기도 해요.
지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액 임차인이 그 어찌 보면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영세 상인, 영세 뭐 주거 임차인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 어떤 물권법의 질서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고 그런 가치를 훼손하고 특별히 어떤 보호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악용하는 허위 임차인 그런 방법으로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소액 임차인의 어떤 그 인정 이런 부분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는 이게 법적으로 그 굉장히 큰 혼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해서 입법상으로도 지금 규정을 하고 또 해석상으로도 지금 그 반대의 경우 이런 부분도 이제 보호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약간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취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쨌든 판례가 좀 길어요. 이게 아까 6조 6항의 취지와 반대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왜 소액 임차인 보호가 안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상당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5가지로 이유를 해서 썼고 그래서 결론은 이게 그 원고가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거든요. 이게 아까 배당이의 사건이었는데 그 경매 이게 그 건물이 경매 들어가서 이 새로운 임차인, 기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죠. 새로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배당 이의를 했는데 이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모 씨, 이게 이제 기존 임차인이면서 소액 임차인입니다. 이모 씨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 등기명령, 이 임차권 등기명령인데 잘못 썼는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이 사건 임대차 등기를 격려받은 것이므로 이모 씨는 이 사건 경매의 매각대금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 배당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아까 그 5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